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4명입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3명, 해외 유입은 31명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직후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로 늘어났었는데요. 큰 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줄어든 양상입니다.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52명의 집단 감염은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도감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야외에서 대규모 예배를 보겠다는 등 1000명 이상의 집회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가 겪어온 부침을 감안할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방역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질 때마다 어김없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터졌고, 그런 집단 감염은 평소 많은 이들이 우려하며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장소와 모임에서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집단 감염이 터지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꼭 우리 때문이 아니더라도 확산될 것이었다라는 식의 반대 논리가 등장하고, 방역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비화되어 피로도가 누적되고 결국 흐지부지 희석되어 버리는 일들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각각의 사례가 십수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벌어졌더라도 이 정도의 양상으로 반복되었다면 역사 속의 교훈이 되었을 텐데, 불과 수개월 동안 벌어진 일임에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웃의 생계와 건강을 볼모삼아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래서 방역 단계가 다시 상향 조정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월 14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타시아니의 경고였습니다. 1024님, 허지웅쇼 사이다 시원하다. 말은 늘 뭐 시원할 수 있죠. 현실이 좀 따라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신경진님, 맞는 말씀입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제발 조심 부탁드립니다. 오정진님, 이러다 또 2단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키시는 분들은, 원래 평소에 지키시던 분들은 늘 잘 지키십니다. 원래 평소 지키던 사람들만 더 계속 정신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이젠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아니 뭐 안 하니까, 그 뭐 2단계든 3단계든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큰일입니다. 자, 2003님, 와 대박, 청취율 조사 전화 진짜 왔어요.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떨렸습니다. 허지웅쇼라고 당차게 말했어요. 늘 파이팅 하세요. 6043님, 웅디 어제 오후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허지웅쇼 외쳤습니다. 저 잘했죠? 02에 2로 시작하는 전화였어요. 훌륭하십니다. 2003님, 6044님 존경합니다. 이 두 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02에 2로 시작하는 번호군요.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튼 1892님, 학교에서 듣는 허지웅쇼. 학교에서? 반 친구들은 나른해서 죽으려고 하네요. 저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라디오 몰래 듣습니다. 1892님, 이게 지금 11시 프로인데 사교시 아닌가요? 안 될 것 같은데 고맙다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서식 이용권,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11시엔 외우세요. 무조건 허지웅쇼 잘 외쳐주시고요. 전화 받으신 분들 문자로도 쭉 보내주십시오. 커피 쿠폰 계속 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강연계의 BTS라고 불리는 이분을 만나뵐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미리 이제 그 사연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참 많이 좋아하십니다. 정승희님, 김창욱 교수님, 대박, 본방 청취 예약할게요. 김수라님, 허지웅쇼 미친 섭외력, 오기 오빠 기다려요. 김태근님,
김창욱 교수님 강연에서 대놓고 남자 팬들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아 그런 분인가요? 저희는 초면이라서 시커먼 남자 팬들도 많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승희님, 김수라님, 김태근 이 세 분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광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님, 위에 김수라님 말에 따르면 오기 오빠, 오늘 이 맛에 산다 초대석 코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기 오빠에게 궁금하신 점, 의견을 구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지금부터 다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광고 듣고 김창욱 교수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쾌하지만 날카롭고 부드럽지만 강렬한 카리스마로 청중을 쥐락펴락 웃기고 울리고 밀당의 대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강연계 BTS 김창욱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끔 택시 타면 한국말 잘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역시 조망을 이렇게 본 게 아니었군요. 권민아님, 이야 김창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5370님, 창욱 교수님 한창 힘들 때 강의 들으러 갔었는데요. 웃다가 울다가 그날 주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책에 사인도 받고 행복했습니다. 허지웅 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주셨고요. 강경희님, 김창욱 교수님 방송 들으려고 며칠 전부터 스케줄 조절했습니다. 1619님, 친구한테 김창욱 교수님 나온다고 고릴라 청취하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박지영님, 강연계의 BTS 김창욱 교수님 너무 기대됩니다. 항상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감동을 주는 강의 너무 좋습니다. 박영숙님, 오늘 김창욱님 나오시네요. 꼭 들어야겠어요. 오늘도 재미난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게 인기가 이런 어떤 그 쏟아지는 인기 실감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근데 저는 오히려 예. 코로나 와가지고요. 예. 7개월 동안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실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다가 올라와서요. 제주도에서는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정말요. 네. 요번에 그 좀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네. 그 고향이 이제 제주도이신 분들은 좀 많이 좀 두려움에 떠셨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은 제주도인데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은 또 제주시에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냥 시골에 있어요. 그냥 시골? 아주 제주시에서 한참 시골이요. 한참 시골. 네. 어디쯤? 저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 쪽에. 네. 좋은 데 계시네요. 관광객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거기 금방 그냥 지방 마을인데요. 관광객들 별로 없는. 정말요? 네. 그 성산일출봉 근처 가면은 외국인 그 관광객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정 외국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좀 소란스럽고 좀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 없는 곳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쪽 사람 없을 때 가면은 막 새벽에 해변 따라가지고 거기 되게 좋아요. 기도 올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기 받으러 오신다고. 그 바닷가에서 그 그리고 갯바위에서 촛불 켜고 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던데. 그래서 이게 가면은 한 200m마다 촛농이 막 이게 흘러내리는 바위에. 거기가 바로 저희 집 앞이에요. 정말요? 예, 그 촛농 있는 기 좋은 곳. 거기서 제가 바위. 어머니 데리고 가서 어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거기서 회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통 거의 모르시는 곳인데 거기 하시네요. 거기가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 막 바위에 그렇게 맞아요. 치성 들인 흔적들이 있으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입니다. 정말요? 네. 저도 모르게 고향집에 제가 사시는 쪽에 갔다 왔네요. 희한합니다. 팬들이 또 이렇게 많다 보면은 선물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7개월 전에 네. 어떤 선물까지 받아보셨습니까? 어제 받았는데요. 예. 그 애호박하고 좋다. 밤하고 양파, 포도즙. 네. 가평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한 박스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 여성분이죠. 일본 분이세요. 일본의 여성분. 네.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이 많으신. 네. 유독 이렇게 여성 팬들에게 어필하는. 심지어 이 국경을 초월해서 현해탄을 건너. 이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나 4명 있거든요. 잠깐만요. 누나 4명이요? 네. 그리고 누나 또 친엄마 1명. 그리고 또 이제 여대에서 한 7년 강의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성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그렇죠, 뭐 공감하는 공감하는 능력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겠구나. 뭐 우리 누나가 저래서 힘들었구나. 우리 엄마가 저래서 힘들었구나. 뭐 그런 걸 조금 뭐 그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누나 4명이면 언뜻 듣기엔 되게 힘든 유년 시절이었던 거 했을 것 같은데 도리어 막내 누나하고 많이 싸웠죠. 막내 누나하고 좀 많이 싸우고 둘이 셈이 많고 연년생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위바위보해서 진놈 하나 뒤지라고 그랬어요. 맨날 싸우니까. 호랑인가요? 전략에서 새끼도 많다고. 아이고 네. 세상에.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김태근님이 시커먼 남자 팬들도 많다고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남자 팬들에게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제가 그 강연의 처음에 그 주제와 대상이 여성이어서 그랬었지. 저는 사실은 저도 남자고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됐으니까 뭐 요즘 제 관심은 딱 40 전후의 남자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오늘 좀 진행보다 제가 뭐 경청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딱 그 나이 때라서 그냥 제가 그 나이고 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그냥 나는 자연이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이다를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행복해서 예. 이게 뭔가 바라는 게 많이 줄어드니까 네. 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별 불만이 없어요, 일상에 요즘. 저는 한 8년 전에 예. 어떤 중학교 친구가 예. 그 이제 어머니가 자기 이제 아이에게 매번 제 강연을 보내주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간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 선생님 강연 직접 들어봐라. 아이고 좋지 그럼.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선생님 강연 실제로 들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저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안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한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저보고. 예. 근데 이제 화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한 3일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3일 지나고 제가 왜 화났는지를 알았어요. 들켜서 당황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내가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이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지 너무 오래된 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늘 재밌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제 재밌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재미를 느꼈던 일이. 네. 근데 이제 재미는 웃긴다는 뜻이 아니고 집중된다는 그렇죠. 뜻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강의는 계속 고맙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삶이 재밌었던 적이 너무 오래됐고 행복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뭔가 여행을 내 삶의 여행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라고 그때 처음 생각을 했었죠. 삶의 여행? 네.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행도 사실은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행의 최고봉은 저는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를 알아가는 게 최고의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뭐 이런 친구와의 만남도 사실은 나를 찾아가는 되게 중요한 좋은 이정표이고 뭐 라디오를 듣는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주인공이 나고 주체자가 내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좀 사는 거에 방향성도 조금씩 0점을 이렇게 왼쪽으로도 돌려보고 오른쪽으로도 돌려보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그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그 평생 뭐 20살 이후로 계속 해외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랬던 사람이 오히려 어떤 정말 뭐 평생 자기 고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시골 촌부의 통찰력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되게 알 것 같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약간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몇 년 된 일인데 그때 이제 북 콘서트를 그러니까 요 전 최근에 제 책이 나왔는데 그 전 책의 북 콘서트를 하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 이제 남자 독자분이 손을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나는 당신 그 20몇 살 때부터 했던 책 또 우리가 쓰던 글 쭉 계속 봤던 사람인데
요즘 당신이 너무 뭐 이렇게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뭐 그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지가 좀 뭔가 짜증 난다라는 거였어요. 네가 행복해 보여서 짜증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지? 영원히 불행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또 제가 실제로 불행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속으로 더 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정말로. 저는 그게 나중에 그걸 정말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었지만 직면하지 않았던 거울을 저 중학교 친구가 갑자기 제 얼굴에 거울을 확 갖다 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주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 사람들에게 보통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걸 마주하는 건 약간 좀 파산 신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감당할 땐 또 나를 좀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그런 말 들었을 때 허물어지기 쉽거든요. 완전히 그냥 우장창. 근데 네. 또 이제 기본적으로 쌓고 계신 게 있다 보니까 감당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진숙님. 전 요즘 잠들기 전에 매일 김 교수님 방송 3개쯤 보고 잠들어야 편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김창욱 교수님의 강연 내용들 세바시에서 했던 강연 내용 요거 좀 듣는 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틀어주시죠. 근데 그날은 엄마는 안 나오시겠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목소리 저만 좋아.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분위기 엄청 어색해요.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어색해요. 일단 대사가 적절치 않아요.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아버지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분위기가 적절치가 않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서로 아버지랑 저랑 어색해요. 가지고 돈 들이고 빨리 들어가 버려야지. 이래야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근데 아버지 가는데 갑자기 온 공항에 조명이 꺼진 것 같더니 이 등 뒤로 핀 조명 하나가 보이는데 2가지를 봤습니다.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무릎을 똑바로 못 펴시고 상당히 불편하게 걸으시는 것도 하나.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들어가 버렸죠.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거랍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뒷모습이 보이는 오빠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70이 넘으시고 나서는 아들이 어느 날 전화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늘 똑같은 말 3말씀을 하세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끈짝.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어쩜 저렇게 할 말이 없나. 다 큰 아들한테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끈자가 뭐야.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제가 위하고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죠. 그리고 아버지도 또 똑같은 3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3마디는 뭡니까?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난다 끈짝. 근데 갑자기 사람이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리가 귀에서 번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밥 먹으라는 말을 쓰는 거구나. 전화세 나온다 끈자라는 말은 너 바쁘지만 시간 내서 집에 한번 왔다 가라 이 말이구나. 그렇게 그게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여기 젊은 분들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시는 말로서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번역이 돼서 들리더라고요. 저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이 좋아진 게 아버지가 저한테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야, 제가 원래 네. 뭐 이 코너 비단 이 코너뿐만 아니라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추임새를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네. 추임웅입니다. 추임웅. 근데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이게 허지웅 씨 지금 처음부터 안 듣고 이 부분부터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기독교 방송인가 하고 약간 당황했을 것 같은데
톤이 약간 그 톤이 좀 있긴 한데 이 내용이 좋습니다. 역시 이 어떤 강연의 귀재라는 말이 이게 쉽게 붙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종류의 강연을 할 때 준비 시간도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강연을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로 준비는 하지 않고. 예, 뭐 책상에 앉아서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정리는 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서. 근데 준비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이 강연 중에 이게 세바시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세바시 강연 중에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한참 하셨는데 주변에 교수님 나이 때 네. 아버지랑 친한 사람들이 많나요? 일단 제 주변에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다들 그리고 저게 또 이제 가족이 있는 제 친구들도 저게 또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감정이 또 이게 나의 미래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랑 친해지기는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걔 중에는 의지를 잃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아예 뭐 그런 의지도 전혀 없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싶기도 했었는데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방금 저희가 틀어드린 이 김창욱 교수님 말씀 들으시고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1920님도 근무 중에 울음보 터졌다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참 좋네요. 자 김창욱 교수님 이야기 여기서 끝도 아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교수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웅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1175님, 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11시는 허지웅 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75님 커피 쿠폰 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맛에 산다 강행계 BTS 김창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안 드리면 섭섭하죠.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창욱 교수님은요, 소통 전문가 이전에 음악가의 꿈을 꾸면서 대학에서 이것을 전공한 분인데요. 교수님이 대학에서 전공했던 이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성악, 2번 발레, 3번 코미디. 제가 보기엔 발레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힌트로 청취자분들이 이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힌트 하나 주시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발레 전에 그 준비 동작에서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어떤 그 한숨을 들으셨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거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통 전문가. 네. 이게 소통이란 말 자체가 과잉이라고 느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말 자체가 과잉인지는 몰라도 이게 정말 어렵고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소통 전문가라는 이 단어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누가 붙여주는 거겠죠, 이건. 출판사에서 붙인 겁니다. 정말 이게 제 족쇄 같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뭐 BTS 뭐 이런 강연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너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더 이제 그 교수님하고 팬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감사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쑥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는 너무 잘합니다.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서 그냥 하도 많이 싸워서 그냥 김창욱 씨라고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냥 오기 오빠라고. 뭐 아니 뭐 저희 뭐
차라리 뭐 그런 뭐 형제님이든 뭐든 뭐 이렇게 뭐든 뭐 그냥 다른 용어가 좋지. 브라더. 우리 또 이제 교수도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른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 그리고 이 소통의 중요성. 그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문맥이 되게 큰 주제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은 소통의 부재나 뭐 소통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고통이래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소통에 대한 걸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보면 전 불통을 오래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불통. 그게 아버지하고의 불통도 있고 따뜻한 가정에 대한 부재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섬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호기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제주도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고립된 문화적으로 섬이니까. 예,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덜 받는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목마름을 느낀 사람이다. 그게 오히려 저를 정의하는데 더 정직한 말인 것 같아요. 전문가 이런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필요성을 느끼니까 더 아마 절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말랐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좋은 만남들 그게 선생님과의 만남 어떤 좋은 책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실제적으로 제가 변화된 게 있었거든요. 제 삶이 뭔가 열등감도 되게 많고 자존심 세고 제가 자존감은 되게 낮았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자존심이 센 거였는데 그리고 자존감은 되게 낮고 그랬는데 그런 저의 자신을 알고 그런 게 좋아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진 거. 그래서 그 내가 자유로워진 그 원리가 있으니 나처럼 혹시나 여전히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삶의 맛집 같은 걸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죠. 뭐 제가 강연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허가로 이렇게 그냥 아름아름 어떻게 한 게 여기까지. 강연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소통이 어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어그러져 가지고 비극에 처한 사람들 이야말로 사실 입 열기 싫거든요. 진짜 입 열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요. 예, 대화하기 싫고.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런 소통이 필요하고 갈급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938님 박찬호 해민스님과 절친이라고 들었는데요. 모임 이름이 한우회라고 세 분은 어떻게 만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장모님이 강연을 오래전부터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사위인 박 선수한테 계속 미국에 있을 때 그걸 링크를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박찬호 선수 되게 고상하고 멋진 이미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말만 하는 광고 찍고 이게 어떻게 된 거? 이게 다 지금 우리 오기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걸까요? 말을 잘 안 되니까 말을 많이 하지. 그렇게 해서 저는 박 선수하고 알게 됐고요. 해민스님은 이제 박 선수하고 둘이 전에 SBS에서 땡큐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다 동갑입니다. 73년 선수, 해민스님 73년생들이 소띠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식사할 때 이제 박 선수한테 한국 소가 미국의 큰 소들 사이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어려울 때 얼마나 애썼냐. 그렇지. 그래서 한국 소? 그러면 한우? 그럼 우리 한우에 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73년 소들 모임이 되어서 이렇게 한우회라고 된 거죠. 한우 먹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스님 한우 안 드시거든요. 맞다. 스님인데 한우회로 했냐고. 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현정님 강연계의 BTS 김창욱 이거 싫다고 가르쳤는데 vs 영화배우 김창욱 어떤 수식어 가져오신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뭐 영화 배우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건 아니어서요. 지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창욱 씨
그냥 김창호. 지금은 그냥 김창호인 것 같고. 근데 연기는 잘하고 싶죠. 연기를 잘하고 싶고. 사실 강연을 잘하고 싶진 않아요. 강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강연을 잘하고 싶었던 적은 사실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말을 잘해야지 이런 적은 없고 오히려 말은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좀 느껴지긴 하죠. 말 나온 김에 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어떤 영화들에 출연하셨는지 또 이렇게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면. 그 첫 입봉작은 그 기술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예. 거기에서 돈 먹은 회계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싱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악덕 사장 했고 그리고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서는 비리 경찰 뭐 다 그런 것만 했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랑 잘 맞다고 감독님이 그게 뭐 강연에서 좋아 뭐 고상한 얘기 이런 거 전혀 영화에서는 안 맞고 당신 안에는 다 그런 게 지금 아주 잘 맞다. 그래서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했네요. 최근에 국제수사에서는 예. 조개구이집 사장님 조개구이집 사장님. 그래서 이제 돈 먹은 경찰분들 조개 구워주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영화. 왜 그러지? 뭐 많이 반성해야죠. 제가 뭐 그냥 착한 척하고 사는 그런 거지. 뭐 많이 반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랑 그건 다른 거니까요. 지난 6월에 교수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들리나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영화 국제수사를 만들었던 김모환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청각장애가 있는 아버지와의 소통 과정을 담은 영화. 또 아버지 말씀은 아까 좀 조금씩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준비할 때까지 고민이 아무래도 내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펼쳐 보인다는 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셨고 아버지는 제가 보기엔 정서적으로 좀 자녀들과 교감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왜냐면 그 정서적인 뭔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저도 뭐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문제화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니까 아이가 나으니까. 전에는 그냥 문제로만 있었는데 이게 저도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화가 되고 자꾸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벌어지는 문제는 나하고 내 아버지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이 숙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수술을 한번 이렇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쭉 알아보고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아버지한테 영상 메시지를 하려고 한 거죠. 아버지 그리고는 이제 그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김보환 감독님이 친구였고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감독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과정을 찍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수술을 했는데 귀가 들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아버지도 이 영화 보셨나요? 아버지 보셨죠. 근데 그때 제주도에서 시사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태어나서 극장을 그날 처음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또 저희 엄마는 또 학교 다니신 적이 없고 또 글을 배우신 적이 없어서 엄마는 또 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극장 와봤어? 그랬더니 엄마도 태어나서 처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도 그래서 부모님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이 극장에서 그러네. 영화를 보게 된 거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는 좀 우시죠. 아무래도. 네. 아버지는 뭐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가 늘 그렇듯이 그렇군요.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그래도 뭐 잠깐 1초 동안 어깨를 잡아준다든가 뭐 고개를 끄덕거린다든가 뭐 그건 보통 영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 그렇군요. 일상에서는 좀 일상적인 건 침묵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교수님이 집에서는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집에서는요. 제일 잘 소통이 되는 거는 저희 강아지하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딱 눈만 보면 아십니까? 강아지도 항상 제 옆에 있으려고 하고요. 아이고 귀여워. 네. 어렸을 적부터 동물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또 사람한테 좀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애정이 동물에게는 좀 이렇게 아낌없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 왜 그럴까? 이거 진짜 되게 무뚝뚝한 사람도 강아지 막 이쁘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도 이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마주해서 그 감정을 하는 게 저는 마지막 단계로 어려운 일 같아요. 그리고 전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감 자체가 네. 땅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대화를 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교수님 말씀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김창욱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좀 사연들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도착했던 사연들이 있는데 좀 듣고 간단하게 좀 이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좀 같이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태호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배려심도 많고 본인보다는 저랑 아이들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놀랄 일이 생기면 화를 엄청 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쳐서 오면 조용히 괜찮니? 왜 다쳤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톤이 높아지면서 어디서 다쳤어? 왜 다쳤어? 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본인은 걱정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데 제가 듣기에는 걱정이 아니라 화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 번은 제가 다쳤는데 왜 다쳤어? 라고 묻더라고요.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닌데 꼭 모든 게 다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분명 걱정을 하는 걸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내와의 올바른 대화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냥 제 하나의 추측은 그 아내분이 어렸을 적에 그런 다쳤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내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주변인이 그 아내분을 대해줬던 행동 방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초에.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영화에 보면 아이가 접시를 깨면 저 어렸을 적에 제가 미국 영화를 봤는데 미국 엄마가 Are you okay? 이러더라고요. Are you okay? 막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전 그때 제가 진짜 미국 스타일이 미국 엄마가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해남 사람이에요. 전라도. 예. 제가 뭘 깼는데 오지도 않고 저쪽 방에서 다 깨버려 이 연병할 놈아 왔다 저 무지리 같은 연병을 하네 다 깨버려라 아가 다 깨버려 이 왔다 오메 저놈 제가 그때 이게 나는 사실 언젠간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셔서 날 데려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희한하게 그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저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누군가 저하고 관계 맺은 사람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할수록 순간적으로 내가 당했던 그게 나가는 거죠. 사랑과 상관없이. 그거는 되게 절박한 순간에는 반사신경이 그냥 탁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방금 말씀하신 그 경우처럼 이 아이가 겪는 최초의 순간이 어머니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걱정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첫 그렇게 번째 되겠죠. 모습으로 각인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사실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최초에 찾아가 줘야 될 아이는 그 어머니 안에 있는 아이라고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안에 분명히 과거에 그게 혹시나 있지는 않는지 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슬프거나 급작스러운 삶의 지진 같은 일을 삶이 접시처럼 깨지진 않았는지 그때 삶이 깨진 건지 아니면 깨지지 않아도 삶은 놀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금이 갔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참 깨지기 쉬운 유리나 그 옹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삶은 되게 잘 깨지거든요. 그렇죠. 관계도 예, 깨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놀란 그 아이에게 그 어머니 안에 있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남편하고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남편이 한번 물어봐도 좋죠. 여보 뭐 혹시 어렸을 적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때 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내분이 얘기를 아마 하시겠죠. 네.
이런 종류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연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좀 짧은 걸로 갈게요. 자, 임복희님 사연입니다. 교수님, 허지웅 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더 반갑네요.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좀 소통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식과의 소통이 문제인데요. 교수님은 자식과의 거리는 얼마나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교수님 명쾌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자제분에게 경제적인 원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몇 가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남 일도 배우고요, 해녀 일도 배우고 이제 청귤을 따서 청귤. 예, 그 청을 담그는 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 맛있겠다. 예. 근데 제주도라고 다 귤의 당도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주도 안에서도 1급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한테 물어보니 왜 그러냐면 귤의 당도가 올라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고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대요. 그럼 최악의 과일은 뭐냐? 물을 많이 주고 햇빛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도가 정말 떨어지거든요. 전 자식에게 있어서 햇빛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지원이 너무 없으면 죽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적 지원은 넉넉한 것보다 조금 모자란다 싶은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햇빛이 모자라면 보통 그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나무처럼 나무의 그 과일의 당도를 올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조금 모자라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지만 햇빛이 모자라면 그건 나무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무를 망칠 수 있다. 네. 가난했던 건 추억이 될 수 있지만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본 거는 자녀에게 절대 추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경제적 지원을 그렇게 많이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 좀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갑자기? 너무 물을 안 주신 거 아닌가? 아니 지하수를 빼서 그냥 자식의 지하수를 빼서 쓰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도 떠오르고 참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김창욱 교수님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바로 1번 성악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성목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수님 와서 너무 참 그 좋은 이야기, 공감 가는 이야기,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시면. 또 남자들끼리의 이 대화가 엄청 재밌고 시간이 빨리 가버렸네요. 다음 만남을 제가 기약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곡 비지의 아름다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